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숨가빴던 하루가 지나갔는데, 정작 이제 중요한 시간은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9종목이나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오늘 장 움직이는 것이 오늘 뭐 셀트리온부터 하이브까지 9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만 그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따라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였던 애는 NC소프트 정도?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 오늘은 무조건 엔비디아입니다. 이따가 이제 그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거기도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음 진짜 곧 올 12월에 FOMC 때 이 연준이 좀 매파적인 기조를 잡고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 회의에서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워딩이 오갔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지금은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무조건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인데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그 좀 다양한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중요한 거. 무조건 엔비디아. 오늘 어떻게 움직일 거냐? 실적 발표는요. 사실은 실적 발표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악재를 선반영했다, 재료 소멸이다 하고 주가는 잘 갈 수 있고 실적이 좋게 나와도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후지다고 해서 또 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튀게 마련인데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제 한 8시가 넘어가고 있고요. 미국 증시 개장까지 3시간 반 남았는데요. 지금 선물 지수를 먼저 좀 잠깐 봐드리면 미국 선물 지수가 0.3536% 정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엔비디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사전 시간에. 이건 뭐 완전 지금 가장 궁금한 그 상황인데 지금 현재 8시 무렵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82%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0.8%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뭐 양자 커민이 그 시총 상위주 반도체니 전부 다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엔비디아가 시간에가 빠지면 다른 종목들도 다 빠질 건데 지금 테슬라도 지금 0.8% 정도 오르고 있고요. 아이온큐 같은 종목은 뭐 1.3%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아이렌이라든가 지금은 네비우스 그룹이라든가 이런 아이렌 2.7% 지금 AI들은 네, 좋은 흐름이 이제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조건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일단 상승하면서 0.84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뭐 블랙웰 같은 그 진짜 큰 그 금융그룹은 지금 엔비디아의 투자 기회다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온 그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투자 기회다 뭐 이런 리포트를 내기도 했고, 오늘 하루만 해도요,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진짜 다양한 리포트와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음 분기 또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될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여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지금 오늘 사실 종목 분석이 의미가 별로 없어서 의미가 없어요. 이 엔비디아가 잘 나와서 이제 실적도 나오고 주가가 잘 방어가 되면 미국 증시는 그동안에 뺐던 것들을 한꺼번에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반대일 경우에는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상당 부분 또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상방을 한 7 정도, 하방을 한 3 정도로 보고 그렇다면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네, 미리 사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 이제 그 매수를 좀 확대했던 그런 건데, 그래도 뭐 제가 혼자서 투자하는 거면 알아서 투자 샀다가 알아서 팔고 그러면 되지만,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부담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제가 혼자 투자를 하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매도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도하고 이번 주에 들어서 이 흐름, 주가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이 흐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손실을 막았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어느 정도 좀 깨진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막 엉망으로 나와서 깨진다 하더라도 그 손실이 나지 않았던, 세이브됐던 그 부분을 그냥 뭐 날렸다고 생각하지 뭐, 이런 정도의 약간 가벼운 기분도 좀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한 70% 정도의 확률로 주가가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그러면 오늘 매수한 것들이 꽤나 큰 폭의 보상을 해줄 거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도 아침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어제도 좋지 않았고 오늘도 좋지 않았고 그저께도 좋지 않았는데, 오늘 매수한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오늘 나오기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든 지나가기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한 상황이 지나가면 그게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는 가시성을 띠면 좋아하거든요.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그 불확실한 상황이 좋든 나쁘든 확실한 상황으로 뒤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했고,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 선물 지수가 일단 오르고 있고, 엔비디아도 한 0.8에서 0.7에서 0.8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일단 움직이고 있다. 여기가 오늘 9종목에 대한 분석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또 종목별로 당연히 궁금하시니까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리포트도 처음에는 뭐 껴넣었다. 오늘 뭐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장중에 제가 그 리포트 우리 회원님께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하이브도 리포트가 오늘 나왔고요. 뭐 그 S51도 리포트가 나왔고 다 나왔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늘 리포트를 보고 뭐 분석을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술적으로 하락과 상승의 어떤 끝지점들, 그 움직이는 폭 정도를 예상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종목이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아주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트리오어라고 하는 한국의 기업의 이 종량 미세 환경 선택적 활성화 플랫폼, 트로캐드라고 부르는 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어떤 계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라이선스를 했고 기술료를 지불하기로 했고, 이제 뭐 10억 원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셀트리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항암 이런 것들이 그 제품으로, 항암제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나올 그날을 꿈꾸면서 또 들뜰 수 있는 그런 소재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셀트리온의 공시들은 좀 하나씩 투자자라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오늘 이런 수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냐면 외국인이 왕창 팔고 기관과 개인이 사주는데, 개인이 많이 샀냐 기관이 많이 샀냐의 차이인 거. 그래서 기관이 많이 사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더 많이 샀으면 주가가 좀 빠진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이 매도, 근데 그 와중에 외국인이 매수를 했거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했으면 주가가 꽤나 큰 폭의 상승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셀트리온은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고 주가는 그냥 뭐 1% 미만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봉 보면은 오늘 셀트리온의 바닥이 18만 원을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18만 원이라는 가격에서도 지지, 그리고 주가도 21선, 이평선 21선에서 지지. 그러면 21선이라는 것, 생명선, 21선. 그러면 상승하던 그 추세를 꺾지 않고 반등할 가능성을
높였구나. 왜냐하면 18만 원 바닥 찍고 아래 꼬리 길게 달고 18만 5천 원대까지 지금 거래. 지금 이제 주가가 그 마무리가 됐겠네요.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릴 때는 조금 전에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18만 5,900원 더 올랐네요. 왜냐? 미국 증시 지금 선물 지수가 오르고 있으니까 일단은 더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네, 18만 5,900원에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물대도 길게 뻗어 있고 더 안 빠질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예.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그 고점에서 단기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했는데 18만 원 정도에서 바닥 찍고 18만 5,900원까지 반등을 했으면 선방했다. 이 국면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네, 단기 조정이 나온 겁니다. 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좀 깨질 수도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좀 버텨준다고 할 경우 여기서 그대로 반등 네, 유력합니다. 네. 결국은 엔비디아입니다. 두 번째 종목 YC 똑같죠. 외국인 팔고 기관과 개인이 샀는데 개인이 더 많이 샀죠. 오늘 반도체들은 대부분이 좀 좋지 않았어요. 수급이 2% 넘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엔비디아의 원인이 있죠. 반도체들은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지금 노란색 형광펜 칠을 한 60일선인데요. 60일선을 따라서 지금 한 2주 넘게 바닥이 60일선이에요. 너무나 선명하죠. 이건 뭘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엔비디아가 해소되면 여차하면 그냥 이걸 바닥으로 해서 점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엔비디아 오늘 좋으면 내일은 반도체들이 아마 좋은 흐름 나올 텐데 YC 같은 종목도 바닥 지지선이 선명하기 때문에 60일선도 있고 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딱 보면 그냥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죠. 세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 오늘 장중에 제가 잠깐 실적을 알테오젠 실적이 나왔나요? 그렇게 물어보셨나요? 좋게 나왔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알테오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최근에 종목 분석을 의뢰를 해주시지 않으셔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질 않으셔서 저도 알테오젠을 좀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한 13, 14 뭐 지난주 이번주 해가지고 100종목 넘게 분기 보고서를 본 것 같은데 알테오젠을 또 어떻게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렸더니 너무 좋게 나온 거 있죠. 이 며칠쯤 지나서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매출액이 490억, 작년에 48억이었으니까 10배 넘게 올랐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전년 동기가 마이너스 81억인데 266억이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기에는 컨센서스가 없어요. 알테오젠을 컨센서스를 증권사들이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 기대했던 대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 활동으로 591억, 예, 무조건 작년 2배, 네, 너무 좋은 흐름이 나왔고 투자도 작년에 675억 원에서 1824억 원으로 3배가량 투자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금융상품을 취득하기도 했고 유형 자산 어떤 설비를 이렇게 취득하기도 했고 했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도 확대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네, 알테오젠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수급 보면 오늘 역시 외국인이 팔고 기관과 개인의 매수인데 개인이 매수를 더 많이 했죠. 빠졌습니다. 주가가. 그죠? 54만 원 초반에 멈췄고요. 일봉을 보면은 상승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11선에 이 노란색 선이 11선입니다. 형광펜 칠한 게 11선 바닥을 깨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아직은 알테오젠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렇다고 오늘 빠졌으니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괜찮은 그냥 흐름인 거예요. 오늘 같은 장에서. 자, 네 번째 종목 S오일입니다. S오일은 제가 1분기 다음 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들 중에서 이번 분기에는 시클리컬 업종을 좀 봅시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돼가나요? 정유화학, 철강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S오일 얘기를 했었고
또 얘는 가지고 가면 좋은 게 배당을 늘려줄 이 배당 늘려요. 외국계 사주가 있기 때문에 배당 돈 확실히 벌면 배당 확실히 챙겨갑니다. 그래서 배당 시가 배당률을 높이거든요. 아마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배당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올해든 내년이든 이렇게 주가가 잘 가게 되면 그런 기대를 안고 원래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오늘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선을 두 개 그어놨는데 얘는 1년치, 2년치를 그어도 신고가입니다. 52주가 아니라 104주 신고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쫙 2020년부터 쫙 펼쳐놓고 봤더니 중요한 지점들이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아래쪽 선은 이미 2014년 초반에 그 어떤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죠. 그보다 위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는 그 위에 23년 초, 22년 말 이런 자리들에 또 하나의 매물벽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92,000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89,700원에서 9만 원을 돌파해서 92,000원까지 가면 그때는 강한 추가 상승보다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인데요. 오늘 새벽에 아이온2를 드디어 출시를 했는데 오늘 난리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한국하고 대만에서 먼저 공개를 했는데 출시하자마자 접속 장애와 또 이 과금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게임 어떤 아이템을 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대표가 나와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 과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비용을 매기려고 했던 아이템들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오후 4시 반쯤에 아이온2의 모든 관련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아직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이거는 엔비디아가 불안정성을 그러니까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NC소프트를 잘 좋은 자리에서 사서 15%대의 수익을 내고 팔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궁금했어요. 이제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궁금했는데 이 난리를 치고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진 자리에서 약간의 이제 매수를 해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출시 직후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불안정성이라든가 악재들이 게임 본래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라면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걷어내고 그러면 이 게임 자체에 대한 뭐 접속자 수가 어떻다는 둥, 뭐 몇 명이 게임을 동시에 뭐 했다는 둥,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올 수 있죠. 또 그런 플레이를 언론 플레이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지금보다 더 빠지지는 않겠구나. 게임 자체는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게임이 재미없다는 둥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됐고 그렇다면 아마 뭐 이번 주 내로도 출시를 했으니까 곧바로 이제 홍보를 좀 하겠죠. 뭐 이런저런 게임 했더니 뭐 재밌다더라. 뭐 앞으로 전망이 뭐 밝아 보인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수급 볼까요?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매도가 세게 나왔고 개인만 샀습니다. 물론 뭐 저도 그 개인 중에 하나겠지만 지금 19만 2,400원인데 이것보다 아래쪽에 19만 1,000원대에 매수를 한 뭐 분들이라면 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9만 1,300원에 마무리를 했네요, 오늘. 그럼 19만 1,300원보다는 위입니다. 네, 매수 가격이. 근데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1선이 18만 8,500원인데 오늘 저가가 18만 7,900원까지 그러니까 241선 밑에까지 밀렸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고요. 결국에는 481선을 깨느냐 마느냐였는데 19만 4,000원은 일단 깼습니다. 481선은. 저는 오늘 481선 위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예, 그래서 19만 1,300원. 근데 결국은 엔비디아가 시장의 안정성을 가져다 주면 19만 4,000원 위로는 무조건 올라갈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장 막판에 19만 4,000원 위에서 왔다 갔다 481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은 못 지켰죠. 네, 하지만 뭐
241선이라는 확실한 아래쪽 저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게임 자체에 대한 악평이 나오면 그건 바로 던져야 됩니다. 원래 그 신작을 출시한 게임주들은 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게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게임 자체에 대한 가치 얘기로 옮겨갈 거고, 이 어떤 주제가, 그리고 나쁘지 않은 평가가 그 전에 있었고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결국은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머지않은 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째 종목 D&D 파마텍. 예, D&D 파마텍과 펩트론은요 사실은 결이 같아서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 D&D 파마텍. 아까랑 완전히 반대죠. 주가는 좀 떨어졌죠. 외국인의 매수, 주가는 좀 빠졌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오늘 9만 원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봉 보면 더 선명합니다. 상승 추세가 어디에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래꼬리를 길게 달아서 많이 빠질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전혀 안 빠졌다는 거, 강하다는 거, 여전히 강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9만 원 정도 바닥으로 보시면 됩니다. 펩트론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샀죠. 근데 얘는 기관이 같이 샀죠. 주가가 크게 튀었습니다. 그죠? 거래량도 튀었고. 일봉 볼까요? 121선 부근에서 한 달 정도를 횡보하다가 61선 뚫고 반등했다가 한 3일간 횡보하면서 음봉. 그리고 오늘 반등. 큰 폭의 어떤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냥 홀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리콘2 엄청나죠. 외국인 기관. 오늘 미국에서 이제 화장품들이 좀 괜찮았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이렇게 세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뭐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강했던 업종은 사실은 화장품이 거의 유일했어요. 네, 오늘 좋은 흐름이 처음부터 만들어졌었고요. 일봉 보시면, 자, 오늘 제가 아까 장중에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제가 바닥과 고점은 121선, 바닥은 241선. 그럼 241선은 바닥은 4만 원 부근에 형성이 돼 있고 고점이 지금 이제 어디 있을까? 오늘 보시면 위쪽에 이제 윗꼬리가 241선 부근에 도달하지 못했죠. 오늘 121선은 48,000원인데 오늘 고점은 47,25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8,000원이 고점, 4만 원이 저점, 이 구간 안에서 가운데 선은 뭐냐면요. 이 안에 오밀조밀하게 이평선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한 21선 정도, 44,000원 정도가 조정이 나오면 바닥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4,000원이 1차 바닥, 4만 원이 2차 바닥. 종목 악재가 나왔을 때는 4만 원까지도 열어두고 보자. 근데 44,000원 정도가 바닥이고 48,000원을 깨고 올라갈 경우에는 55,000원까지 더 밀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이브입니다.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증권사들은 엄청나게 좋다, 사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도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최근에 급락세 속에서도 잘 버텨줬지만 오늘 같은 날 그냥 뭐 주가가 좀 빠지는 이제 약세가 이어지면서 저는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왜냐? 시장이 다 같이 무너질 때는 일단 던지고요. 철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가장 강한 애로 바꿔타기를 하면 되는데 하이브가 가장 강했다면 하이브를 다시 샀겠죠. 근데 빠질 때는 약했지만 하이브도 어느 정도 반등이 살짝 나오기는 했어요. 저점 대비해서.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반등이 나왔던 종목 쪽으로 바꿔타기를 했고요. 하이브도 지금 자리로 보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바닥에 121선이 28만 7천 원인데 지금 28만 9천 원이고 저점이 28만 6천 원이었으니까 대략 121선 정도가 바닥이다. 이제 바닥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의 흐름,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 얘도 여기서 곧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9월 말 10월 초처럼 121선 밑에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매도했던 이유 물어보신 건 약해서 매도했고요. 강하지 않아서 안 샀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엔비디아 말씀드리는 사이에
사전 시간에 0.85%까지 상승폭을 살짝 이제 확대를 좀 했고요. 어, 미국 선물 지수는 0.45%까지 약간 더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이따가 그 종목 분석 마무리하고 올려드리고 시황을 정리해드리면서 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 시간외랑 그다음에 선물 지수랑 이렇게 좀 정리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9종목이지만 오늘은 엔비디아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일주일 뒤에 이제 일반에 제가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일반에 공개를 하고 그 사이에는 회원들만 보시게 해놨는데 일주일쯤 뒤에 이 영상이 공개될 때쯤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오늘 밤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까? 만약에 엔비디아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 어떤 안정세가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이러면 내일 생각보다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 분석은 사실은 그 개별 종목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 같이 미국 증시를 또 엔비디아의 실적과 움직임을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